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0의 행운한 삼수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을 공부합니다. 200이 조정에서 물러나서 실이 낙백한 가운데 정치적 포부가 좌절되자 인생살이의 어려움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불안한 내면의 갈등을 격앙된 정서로 쏟아내고 있어 천고에 절창되는 명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742년 200은 청운의 꿈을 안고 도사로서 조서를 받고 장안으로 와서 한림공봉의 관직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숱한 기행에도 불구하고 현종의 중령을 받지 못하고 조정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744년 장안을 떠날 때 조정의 어느 신분 높은 귀인이 200을 위해 송별의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작자 이 자리에서 자신의 간계한 마음을 시로서 표현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744년 이후 200의 행적들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시 제목인 행론하는 한대 악부시의 제목으로서 주로 세상길의 고난과 빈궁한 신세를 영탄하는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 내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준, 청주, 두 십천하고 옥반, 진수, 치만전이라. 정배, 투저, 불능식하고 발검, 사고, 심만연이라. 금준, 청주. 금주는 금칠한 술 동아리, 청주는 맑고 귀한 술, 두십천, 한 말에 만냥. 여러분 두십천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장진주시를 보면 두주 십천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조식이 한 마리 술을 만냥을 주고 사서 마음껏 즐겼다고 하는 구절이 있는데 동일한 표현입니다. 항아리에 담겨있는 맑은 술은 한 말에 만냥이나 하고 금준이 옥반으로 시산이 이어지고 청주가 진수로 시산이 이어집니다. 옥반은 옥쟁반, 진수는 진수성찬, 귀한 안주입니다. 치만전, 치는 가치가 있다, 만전은 만냥입니다. 옥장반 안에 담겨있는 귀한 안주는 만냥의 가치가 있다. 금준과 옥반으로서 조정희의 귀인이 전별연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자리였으면 허탕한 입에 마음껏 술에 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술 마실 기분이 아닙니다. 정배, 투저, 정배는 잔을 멈추고 투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불능식 먹을 수가 없다. 잔을 멈추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 이백이 전별의 자리에서 감정이 복받치고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술도 마시지 못할 지경입니다. 정배투자는 발검사고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발검, 칼을 뽑아서 사방을 돌아본다. 칼을 뽑는다는 것은 자신의 회제불우를 상징합니다. 칼은 자신의 재능을 비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의 표현입니다. 심망연, 마음이 망연자실해진다. 이상 도입 부분 전별의 자리에서 간계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마지막 망연이 전체 시상을 재개하고 이끌고 있습니다. 본론에 가면 자신의 망연한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본론을 보겠습니다. 욕도 황하 빙색천하고 장등 태항 설만산이라. 할례 수조 벽계상하고 홀부 승주 몽일변이라. 욕도 황하 황하를 건너려고 해도 빙색천 얼음이 강을 막고 있다. 색 막을 색자입니다. 그리고 장등 태항 황하가 태항으로 시상이 이어지고 빙색천이 설만산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장차 태양산을 오르려고 해도 설만산 눈이 산을 가득히 덮고 있다. 얼음이 강을 막고 있다. 눈이 산에 가득히 덮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이상이 좌절된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장안에 있을 때 대신들의 질투와 모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포부가 좌절된 것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자, 이제 더 이상 관직의 꿈을 접어야 할 듯합니다. 그러나 이백은 매우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 수조, 벽계상. 할례는 한가히, 수조는 낚시를 하다, 벽계상은 푸른 위숫가에서 고대 두 개의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사는 강태공이 한가히 푸른 시냇가에서 낚시하다가 문왕을 만났다는 고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태공이 한가히 푸른 시냇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문왕을 만났다고 하고, 그 다음 학구 홀부숭주. 홀부숭주는 은나라 때
탕임금의 재상을 지냈던 이윤에 관한 고사입니다. 이윤이 홀련히 다시 승주 배를 타고서 몽일변은 이윤이 배를 타고 해와 달 옆을 지나는 꿈을 꾸고서 탕임금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고사입니다. 이윤이 홀연히 다시 배를 타고서 해가 있는 곳을 지나는 꿈을 꾸고서 탕임금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 두 개의 고사를 사용해서 조정에 복귀하고 싶은 희망을 피력해 봅니다. 그래서 강태공과 이윤은 작자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부질없고 실현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별미 부분으로 가면 다시 자신의 격앙된 심사가 드러납니다. 행론아니여 다 기로한데 금안제요 장풍파랑 회유실이니 직괴운범 제창해라. 행론아니여 결미 부분 초입에서 시의 제목을 설명합니다. 인생길 고단하구나. 다 기로한데 갈림길이 많기도 하구나. 금안제 지금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참 멋있는 표현입니다. 이상됐고 리듬이 짧아지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불안한 마음의 상태를 빠른 리듬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관직의 복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툴툴 털고 떠나자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방황하고 좌절하면 이백이 아닙니다. 마지막 경미 부분 이 시의 백미가 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장풍, 파랑, 거친 바람과 험한 파도,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성으로 자주 사용합니다. 회유시 반드시 이겨낼 때가 있을 것이다. 거친 바람과 험한 파도를 넘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장풍파랑이 학구의 직괴운범으로 시상이 이어집니다. 직괴는 높이 매달다, 운범은 높은 돛대입니다. 재는 건너다, 창에는 푸른 바다입니다. 높이 돛대를 걸어 올리고 푸른 바다를 건너가리라. 푸른 바다를 건너갔다는 것은 역경을 이겨내고 자신의 정치적인 포부를 실현하고 말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창해가 전체 시상을 마무리하는 시가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시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200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0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짧은 7원 가행시 형식 가운데 여러 차례 감정의 기복을 통해서 격앙된 심사가 잘 드러납니다. 이 시는 감정 기복의 변화를 잘 체크해야 합니다.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처음 도입 부분은 우인이 베풀어준 전별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십천과 만전으로서 성대한 전별연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득이하였을 때는 하루에도 300잔도 마시건만 지금 작자는 비분간개한 나머지 젓가락을 내려놓고 술잔을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입 부분에서 시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신망연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조정을 떠나게 되니 마음이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다음 본론 부분은 신망연의 시상을 이어봤습니다. 황하와 태양사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상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널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습니다. 얼음이 강을 막고 있고 눈이 산을 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론 부분에서 시안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색자와 만자입니다. 관직의 길이 여의치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농담으로 말씀드리면 두보는 우울증 환자라면 이백은 조울증 환자입니다. 그 단계로 가면 강태공과 이윤의 고사를 통해서 잠시나마 재기의 의지를 다져봅니다. 그러나 조정의 복귀는 희망사항일 뿐 이에 정처 없이 험한 길을 떠나야 합니다. 잠시 희망의 마음에서 다시 절망으로 내려갑니다. 결미 부분에 오면 다시 좌절하고 격앙된 심사가 드러납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탄식을 합니다. 다시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나아가 봅니다. 돛대를 높이 올리고 경랑을 헤쳐나와 자신의 포부를 실현하고 말겠다는 호쾌하고 격앙된 심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의 마음 읽기를 마치고 행론한 제1수 다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金樽清酒斗十千，玉盘珍羞值万钱。停杯投箸不能食，拔剑四顾
心茫然。欲渡黄河冰塞川，将登太行雪满山。闲来垂钓碧溪上，忽复乘舟梦日边。行路难，行路难，多歧路，今安在？长风破浪会有时，直挂云帆济沧海。 주망아리에 담겨 있는 술은 만냥의 가치가 있고 옥쟁반에 담긴 귀한 요리는 만잔의 가치가 있네. 잔을 멈추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먹을 수가 없으니 칼을 뽑아 사방을 둘러보며 간계한 마음이 든다. 황하를 건너려고 해도 얼음이 강을 막고 있고 장차 태양산을 넘으려 해도 눈이 산에 가득히 덮고 있다네. 예전에 강태공은 한가히 푸른 시냇가에서 낚시하다가 문왕을 만났고 이유는 호련히 배를 타고 해가 있는 곳을 지나는 꿈을 꾸고 황임금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 인생길 고단하구나, 인생길 고단하구나. 달린 길이 많기도 하네. 내가 따라가야 할 큰 길은 어디에 있을까? 멀리 부는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을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높이 닷을 올리고 푸른 바다를 반드시 건너가리라.